네, 반갑습니다. 민중당 울산시당의 소통방송 직접 정치 톡. 예, 오늘도 울산 지역의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민중당 울산시당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정치톡 1회 조회수가 제법 되더라고요. 방송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근데 여전히 구독수와 좋아요 수가 적습니다. 많이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솥발산 열산모욕에서요, 김종훈 국회의원님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재 시당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중당 울산시당 부위원장 김승재입니다. 지난 1월 3일 솥발산 열산묘역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시무식이 열렸는데요. 네, 솥발산에서 김종훈 시당위원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네, 2019년에는요, 우리 민중당이 울산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는 그런 진보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재 부위원장님, 요즘 민중당 울산시당은 어떤 일 하고 있는가요? 네, 이번 주에는 8일날 중앙당과 시당 운영위의 2019년 사업계획 간담회가 진행되었고요. 중앙당에서는 김용균법 관련해서 정부의 산안법 정부 개정안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획 준비 중이고, 재벌개혁 관련해서 이재용 경영권 불법 상속 저지 운동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 진행 계획 중입니다. 시당은 의제에 맞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겠는데요. 아마 중요한 사업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따끈따끈한 울산시당 소식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직접 정치 톡. 첫 해 첫 소식으로 저희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이 북구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울산 시민들과 북구 주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당연히 북구청장이 수용하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북구청장은 수용 불가를 통보해왔습니다. 대치회기에서 실시한 그 북구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52%가 넘는 주민들이 면제해줘라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 주민 10,000명이 넘는 북구 주민들께서 서명을 해주셨고, 또 주민들의 대표 의결기관인 북구의회에서도 면제를 해줘라 했는데 북구청장은 민심에 반하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스럽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도대체 자유한국당과 뭐가 다른 겁니까? 자유한국당은 두렵고 우리 북구 주민들의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까? 저희 북구 대책위와 북구 주민 그리고 민중당은 이 사안을 끝까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희는 당당하게 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책 이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중당 울산시당의 김진석 정책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주 직접정치톡 1회 시간에 남울산 보람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남울주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사라지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응급 환자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울산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울산시가 저희 방송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월 7일 날 대책을 내놓으셨던데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당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플랜트 노동조합이라든지 건강 관련한 여러 단체들이 애쓴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시에서는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을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울산시의 입장으로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어떻게 추진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 만약에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119 구급 체계를 통해서 응급 환자 이송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일단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는 읽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울산시가 그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응급 의료기관이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정책 이슈는요, 곧 산자부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관련된 공론화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예, 그럼 우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핵발전소를 가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폐기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폐윤활유라든지 장갑, 그리고 오염된 부품 같은 것들을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 후 핵연료 그 자체를 그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그 방사능을 엄청나게 뿜어내는 그러한 핵물질이 바로 이제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울산 가까운 경주 월성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준위 지금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잖아요. 네. 이것을 지금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지금 공론화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공론화하겠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핵발전소의 수명이 한 40년 전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고준위 핵 폐기물을 완전히 자연 상태로 돌리는 데는 약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해야 될 그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산자부의 공론화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고준위 핵 폐기물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가요? 그렇죠.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원자로 안에 그 고준위 핵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판도라 영화 보셨을 텐데, 마지막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목숨을 이제 버리면서 그 원자로 안으로 진입해서 막 드럼통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결국 그 폭발을 저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시설이 지금 현재 고준위 핵 폐기물들을 저장하는 원자로 안의 시설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좀 어마무시한데 정말 위험하지 않은가요? 당연히 위험합니다. 지금 원자로 안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미 포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따로 보관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울산이나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라도 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들 수가 있는데, 원자로 안에 있을 때는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지만, 임시 저장 시설로 옮겼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로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거는 울산 그 북구하고 특히 가까이 있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중수로로 만들어진 그 시설이다 보니까 워낙 많은 고준위 핵 폐기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미 포화 상태에 있고, 이미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미 포화 상태에 곧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는 이러한 그 임시 저장 시설을 그 장기적인 그 고준위 핵 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이런 임시 저장 시설까지도 이번 공론화 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중당과 울산 탈핵 시민운동연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안전한 그런 것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처리 시설이 없는 가운데서 또 임시 저장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이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하지 않은 이 경주와 울산에서는 맞는 방식이 아니다. 차라리 그 안전한 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옳겠다. 전기가 모자라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것은 우리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임시 저장 시설은 공론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우리 민중당 울산시당과 또 탈핵 울산시민연대의 입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에서 탈핵 반대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탈핵 이꼴 전기요금 폭등이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었던데, 정책위원장님 여기에서 팩트 체크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 전기요금 폭등이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로 그 전기요금이 다소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10년이나 15년 뒤에 지금 현재의 금액에 비해서 차 한 잔 가격 정도가 인상하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 또 사실은 이러한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들의 기술들이 높아지면서 그 원가가 계속적으로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에 원자력의 비용보다도 더 적은 금액들로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탈핵 울산을 위해서 저희 민중당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정치 톡 2회 잘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저희가 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